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뉴스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상특보부터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6시 50분을 기해서 전북 완주군, 익산시, 그다음에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주변 좀 살피시고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가보죠. 첫 번째 소식은요. 네, 검찰끼리 몸싸움을 벌이던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의 수사팀장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제 오후에 네. 거의 모든 언론이 도배를 하다시피 했던 어떤 그런 사안인데 결국은 이제 이것도 뭐 진실 게임 뭐 비슷하게 좀 가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 처음에 본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죠.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휴대폰을 해제하려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와중에 갑자기 정 부장검사가 사용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탁자 위로 몸을 날려서 눌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검사장 정진웅 검사 측에서는 그냥 일반 절대로 어떤 폭행이 있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입니다.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요. 부장검사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도 드물고요. 예. 집행을 하는 당사자가 검사장입니다. 검사장이 그걸 막기 위해서 몸싸움을 벌이고 얼마 전에 상가에서 뭐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뭐 네가 검사냐 했다는 그 기억나시죠? 그것도 네, 거의 그거는 말싸움이었는데 네. 이거는 몸싸움인 거잖아요. 그거는 뭐 사적인 어떤 공간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공적인 얘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지금 공무집행을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렇죠. 검사가 검사를 그렇죠. 근데 그걸 제일 잘할 거예요. 아마 한동훈 검사장 또 본인이 압수수색도 많이 집행도 해봤을 겁니다. 뭐 직접 이렇게 움직이진 않지만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많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막는 과정에 어쨌든 물리적 충돌이 지금 생긴 거네요. 아무튼 서울고등검찰청 서울고검은 지금 감찰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진웅 부장을 독직 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진정 형태의 감찰 요청서를 접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감찰 사건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검찰총장이 본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고검이 직접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아무튼 밝혔습니다. 이제 법률 용어는 되게 어려운데 독직 폭행. 독직 폭행. 그러니까 이제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렇죠. 이제 폭행을 하는 경우가 독직 폭행이라면서요. 그렇죠. 수사 관계자입니다.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 체포나 구금을 하던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했을 때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에 독직 폭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좀 중한 범죄인데 지금 그것을 행했다라고 고소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거는 좀 조만간 가려질 것 같은 게 그 자리에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거잖아요. 녹화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목격자도 많을 거고요. 영상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없다는 얘기도 있고. 이거는 뭐 좀 확인해봐야 그러니까 돼요. 이제 영상을 녹화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입장문을 통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녹화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원래 녹화라는 건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을 촬영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이 집행되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이 휴대전화를 잠금을 하자고 변호인을 부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장면까지 녹화가 된 건지는 좀 검찰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아무튼 같습니다. 이제 뭐 영상이 있다면 더 확실한 거고. 그렇죠, 확실하죠. 뭐 근데 설령 영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목격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동렬에 두고 한쪽은 독직이다, 독직 폭행이다, 한쪽은 뭐 그걸 막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 압수수색 영장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효력이 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은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지난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수사심의회를 신청하면서 나 검사 못 믿겠다. 내가 검사지만 내가 앞만 봐도 검사 못 믿겠다라고 수사심의를 신청했거든요. 지금 그거랑 똑같은 양상이에요. 이 국민들이 그럼 대부분 이제 피의자들은 이제 압수수색 도로 뭐 안 되면 무조건 싸워버리죠. 이런 상황이면 에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뭐 관련될 수도 있는데 이런 모습이 과연 정당한 모습인지 뭐 한동훈 검사장 주장도 일부 일리가 있긴 해요. 굳이 또 비밀번호 풀어 전화한다는데 그걸 했다면 그것도 이상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영장 집행하러 오면 건드리지 말아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제일 잘할 일단 건데. 이제 그 경과는 좀 더 이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단을 하지 그렇죠. 말고요. 다만 이제 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진위 논란이 불거진 게 또 있었죠. 조국 당시 법무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네. 과정에서 짜장면 시켜 먹었냐, 백반 시켜 먹었냐 네 그때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기자들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가에서 네가 검사냐면서 막 언성 높인 것도 있었고. 네가 검사니 이렇게 하면서. 예. 아무튼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야기인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응축이 돼버려서 오히려 네. 더 이제 아주 그 결정적으로 좀 폭발하는 게 어제의 사건 아니냐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검사들끼리 이런 지금 그 상황이 연출이 됐다라는 거. 그것도 조금 전에 이제 박지원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공무집행 과정에서 네. 이게 좀 핵심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 신문은 검사 내전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았던데요. 아무튼 검찰 조직의 지금 현 상황이 어떤 거냐? 이건 좀 분명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이게 한동훈 검사장 제가 뭐 계속 뭐 얘기를 하지만 어쩌면 선배입니다. 나이는 적지만 선배이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게 물리적 충돌 없이 유심칩에 대해서 줬으면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이동재 기자 휴대전화도 지금 뭐 계속 뭐 불법이니 뭐니 얘기를 하지만 없어요. 없는 거를 뭐 그 정말 빨리 갔을 때나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수사는 밀행성, 긴급성이 중요하거든요. 순식간에 가서 확보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이건 뭐 이거 지금 가가지고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요. 그걸 안 지었으면 만약에 뭐가 문제가 됐으면 당연히 지우거든요. 뭐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은 그걸 안 지었으면 한동훈 검사장 그냥 주면 돼요. 뭐하러 이걸 이렇게 싸웁니까? 알겠습니다. 유심칩도 좋게. 지울 수 있나요? 근데 이제 유심칩 자체는 그러니까 보통 핸드폰을 초기화한다고 하더라도 휴대폰 전화에 있는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거지 유심칩에는 원래 이제 그 핸드폰 번호라든가 뭐 기본적인 그 가입자 정보 그거는 네. 못 지우지만 디가우징을 하면 다 아무튼. 저기 초기화 시킬 수 있는 네, 거죠. 주소록이나 문자 메시지도 포함은 돼 있으니까요 유심칩에. 아무튼 이제 유심칩은 확보 이제 압수 이제 대상 물품이었던 네. 유심칩을 일단 확보를 확보했다고 했다고 해요. 하니까 그런 물리적 뭐 있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러니까 좀 확인되겠죠. 들여다봐야 되는 거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검사 내전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송감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던 그 41% 발언 등의 의혹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이 일부 이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앞서 송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 최 감사원장이 문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이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감사를 편향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죠. 또 이제 송 의원은 여기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도 이 복수의 제보를 통해 이를 확인한 내용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당사자인 감사원장이 해당 발언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41% 그러니까 대통령 득표율 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41% 지지를 받은 이 정부의 공약이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말을 했던 것 자체는 인정을 했고 다만 이제 그 맥락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대선 공약으로 이 월성 폐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됐다라고 말한데 반박하는 차원이었지 국정과제 자체를 편마할 뜻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도 안 맞죠. 근데 사실. 그 발언의 맥락이 다르다는 이제 주장인데 그럼 41%의 득표를 얻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41%만 인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도 지키지 않으면 되나요? 그럼 100대 공약 가운데 41개만 인정하는 그렇죠. 건가요? 민주주의가 그게 아닌 걸 제가 본인도 볼 더 잘할 때는 건데요. 발언의 맥락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같아요. 41%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인데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감사위원 선임을 놓고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 얘기도 좀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가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공석인 감사위원에 제청해달라고 감사원장이 요구를 하고 있고 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차관급인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최 원장은 이 제청과 관련해서 임명권자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치적 중립성, 직무상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분을 제청하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좀 보면, 그러니까 최 원장이
지방 법원장 출신인 다른 판사 출신 인선을 추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청와대도 제안을 받고 어느 정도 긍정 검토를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불발이 됐다. 인사검증 과정에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청와대는 어제 이제 그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면서 사실상 좀 경고를 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공사기 발생한 게 4월인데 네. 4월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석 달 넘게 그냥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사람은 내가 제청을 못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헌법상에 이제 감사원장이 제청해서 대통령 임명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반반이라고 이제 감사원장은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명권이 중요한 거지 제청이 중요하지 않다. 네. 좀 빨리 제청을 하라. 근데 헌법에 그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청의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제청을 하지 않으면 뭐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서너 달 지금 지체되는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근데 지금 그 감사위원을 계속 공사인사대로 둘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안 되죠. 감사위원은 헌법 기관이고요. 네. 감사원장도 중요하지만 네. 감사위원하고 감사원장 같이 이제 표결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감사위원 제청도 스톱. 예, 그다음에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 결과도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스톱. 스톱. 네, 이 상태인 지금 거잖아요. 그런 상태인 거죠. 뭐 힘겨루기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장 본인은 좀 편향된 결과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약간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수결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인사라고 생각이 되니까 좀 불안한. 근데 월성 면이 1호기 감사 그거 뭐 지금 뭐 걸림 거의 1년 가까이 된다. 그렇죠. 그것도 너무 오래 끌고 있는데요. 예. 꽉 막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가죠. 네, 저신다하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지난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거론하면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좀 정상 간 통화에서 이런 문제가 직접 제기된 건 이례적이라 외교적 망신 논란까지 있습니다. 예. 없죠. 이런 정상 간의 통화를 하면서 누구 사람 거론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이건 관례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누구를 거론해서 누굴 좀 처벌해 주세요. 이거 어째 됩니까? 그래도 사건 질문한 거거든요. 개요는 좀 일단 짧게라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뉴질랜드 현지 방송의 보도 내용을 좀 보면 2017년 말에 한국 외교관 A 씨가 주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당시 현지인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정부가 비협조하고 있어서 뉴질랜드 경찰의 조사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당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피해자 제보를 통해 알게 된 건 아니었고 자체 감사를 통해 사실을 알게 돼서 이제 조사를 했고 1개월의 약간 그 경징계죠. 그 감봉만 한 다음에 A 씨는 이 임기를 마치고 지금은 뉴질랜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 총영사로 있다고 합니다. 그럼 좀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이 그 현지 남성이 고발을 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고발 전에 자체 검사에서 밝혀져 가지고 그러니까 대기 발령했고 다른 데로 전보를 한 건지 고발이 이루어진 다음에 했는지가 사실은 핵심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이게 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게 2018년 말이었고 임기를 마친 건 2018년 이제 2월 정도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 예, 텀이 좀 그 전에 있습니다. 귀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문제는 현재 이제 사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범죄인 인도 청구 그렇죠. 이거밖에 없는 건가요? 근데 이제 지금 필리핀이나 뭐 다른 영사 쪽으로 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이 담당하는 사람이 예. 이 외교관 면책 특권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치 않으면 당시 외교관이었거든요. 이런 것도 면책 특권이 성립이 됩니까? 이런 되죠. 것도.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까지 면책 특권을 해야 되느냐는 또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 같아요. 원래는 그 관할국의 형사 민사 법원의 관할을 받지 않습니다. 외교관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거는 이거는 지금 영사관 안에서 네. 벌어진 일이다. 또 외교관이 범죄 주체가 됐었기 때문에. 잠깐만요. 근데 그 주한 외교관이 그 교통 위반하고 이러면 우리 범칙금 떼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은 받지 않습니다.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뉴질랜드 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를 한 상황이고 뉴질랜드 외교부도 한국 정부에 좀 조사에 협조해달라. 왜냐하면 어쨌든 그 이 A 씨가 뉴질랜드로 들어와야만 뉴질랜드 그렇죠. 정부가 수사할 수 있는 거니까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외교부에서는 이전까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기되기 전까지 그거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직접 수사를 받겠다 뉴질랜드에 가지 않는 이상 강제할 권한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상황이라 그래서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통화에서 얘기가 거론한 된 게 것 아닌가.
근데 이런 거 성범죄까지 이거 해줘야 되나 싶기도 해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뉴질랜드 총리하고 통화 전에 이걸 사전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없거든요. 같은데. 망신스럽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뉴질랜드 총리로부터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창피하죠. 창피하죠. 참 뭐라고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는 좀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아니 같은데요. 그러니까 면접 듣고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뭐 피해자 측에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했다라고 하니 인권위에서 차원에서도 결론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외교부 쪽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외교부 쪽에서 이제 그 발표가 이제 어떻게 협조할 건지 뉴질랜드 쪽하고 좀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좀 그 방법이 나오는 거지 한번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답답한 뉴스가 많네요. 다 답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곽우신 기자,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